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10시 11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엔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랄까요? 이 부분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수익을 또 확대했다가 기회를 얻었다가 다시 재차 하락 구간대에 진입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사실 요 부분에 손절매를 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또 다시 손실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유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주식시장에는 사실 규칙을 가진 종목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가진 종목은 우리가 규칙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대표 오정강 씨부터 시작해서 와이어트 그룹, 오정강이 이제 자본금 넣어서 이제 만든 회사죠.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의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가 넘어갔을 때 왜 와이어트 그룹에서, 예, 맞아요. 이 사채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주가를 눌러대죠. 눌러대죠. 이 부분에서도 33만 원을 넘지 않고 36만 2천 원을 넘지 않았죠. 규칙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몸집이 커진 엔캠이라는 종목은 5월에 이제 이번 달에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몸집을 너무 커져 있는 주식은 MSCI에게 편입 불발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거의 하나하나의 흐름, 그죠? 올라온 이유가 합당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와이어트 그룹과 오정강의 의도는 무엇이고, 5월 15일에 실제로 편입됐을 때 주가 양방은 위를 향할 건가 아래를 향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리고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기계적으로 나가는 마켓 펀드 매저를 운용하는 상품, 지수 상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결국은 수익권으로 다시 바꿔내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은 전해액을 다루잖아요. 양극과 음극을 오갈 때 리튬 이온만이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을 잘 돌게 하는 역할이 전해액이다.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지로 언급되면서 IRA 법안,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중국이 1등 생산국이라는 이 장점. 이게 바로 엔젤 이 엔캠에 대한 수혜, 합당한 근거로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럼 합당한 근거로 올랐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요한 소재는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 오늘 후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근거 없는 유튜버 영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임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규칙, 규칙이라고 한번 달아보시죠. 이유는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꼰대 마인드가 좀 있어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0년 동안은 그냥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어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고요. MSCI 불발과 그리고 편입 사례들을 엄청나게 봤었고요. 실제로 이 구조가 들어올 때 국내 시장의 MSCI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분명히 어떤 규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라마다의 기준이 달리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 부분의 프로그램의 룰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첨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좋은 영상 아닙니까? 그죠? 좋아요 쭉쭉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규칙을 지키는 종목이었는가? 그죠? 이 부분 한번 점검하고 후반대의 영상에선 제가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도 일러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 가격을 정확히 지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들이 이동되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정확히 33만을 넘지 않고 끝나고 36만 2천을 넘지 않아 끝났다. 자, 정확히 흐름을 딱 보이고 있네요. 규칙을 반복하는 종목이네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자, 요 부분에서 주가 하락이 있었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찍어봐야 고점이라는 거예요. 찍어봐야 고점인데 그 다음에 레이팅. 어느 부분에 이 얘네들은 과연 합당한 원고로 올라왔는데 MSCI 기준인 6조 원 내외의 시가총액이 다져졌을 때 얘네들은 분명히 뭐 올림픽 나가려고 할까 이런 뜻이에요. 이때부터 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손을 놔야 되죠. 이 특정 기준일 빼고는. 사실은 이 종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 뭐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홀딩스. 그죠? 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죠? 같이 움직인다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홀딩스. 왜? 같은 전액을 다루기 때문에. 물론 주도주는 맞습니다. 엔캠이. 그러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뭐예요?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때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거예요. 잠깐 보실래요? 이거 정말 앞으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손실에서 완벽한 큰 수익률로 바꿔내갈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재밌는 영상인데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긴급, 일요일 긴급 뭐라고 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세요.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광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세요. 자, 보도록 할게요. 드렸었죠. 자,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 하락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리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위에서 때려 맞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봐봐요. 플러스로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올랐던 시총이 컸었던 1.7조 원에 대한 종목은 지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부터 이 급락 사건에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면서 솔브레인홀딩스, 덕산테코피아, 동아기업, 그죠? 결국은 뭐예요? 잘 보세요.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얘는 지금 이 부분에 논란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액면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 동아기업은.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역시나 대동소이하게 산업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엔캠이란 종목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한 종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노래 중에 그런 거죠. 너무 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너무 깊은 종목 분석은 뭐죠? 투자가 아니었음을. 예, 전 이런 생각합니다. 김광석 씨 노래 좋아하듯이. 연휴라서 시작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편히 좀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죠? 자, 규칙을 지키는 종목이다. 전액,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받아낼 수 있느냐? 받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제가 왜 잘난 척이 아니고요. 뻔히 보이는 노트를 이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규칙성을 반복하는 종목이에요. 자, 요 부분 전환 우선주 이야기입니다. 전환 우선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상환 우선주 시간의 하락 이후 앱클론과 비교해 보시죠. 앱클론과 비교해 드리면서 무조건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뭐 오늘도 간단히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 매일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하죠. 산업군 이야기. 그래도 들어보실래요? 피와 대고 살이 될 텐데 라이브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이 지금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십니다.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아줄수록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자, 인캠 이 부분이 나왔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그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59,000 잘 보이시나요? 당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2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에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 거래일 전에 이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월요일인데 사실 미리 시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2% 정도, 그죠? 자, 거래량을 좀 살짝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졌죠. 자, 월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거. 하락이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더 봅시다. 실제로 반등이 너무 크게 왔죠. 그런데 제가 앱클론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린데 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하락을 보입니까? 엠크론. 네. 자,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 후에 다음날 마이너스 3%에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딱 잘라서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 앱클론처럼 전환우선주의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빠질 놈이 아닙니다. 미리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르다. 둘이 시가총액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도달 위치가 다르다. 자 이때부터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향하는 애는 이때부터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단발적인 악재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받아내세요.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적극 매수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 무조건 오릅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타치 안기였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타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훈주예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전고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광무 이야기도 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때 분명히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했던 부분이 삼성 SDI 막물 가져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 요 부분 수주를 준 적이 없는 삼성 SDI 수석 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 주가는 반대로 노는 그림이네요. 얘네 막물까지 왔으니까 이 모든 우주의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이렇게 3월 28일 엔캠 시초가 MSCI 기준 가격, 기준 성립 및 사채 물량 자금 4월 종료됩니다. 탐방 자료 첨부합니다. 라이브 링크 주소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충분히 이 부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채 물량들을 경계심을 알려야 됩니다. 사채 물량들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오정강 씨가 있는 기업, 그죠? 이 부분에 이제 이걸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조금 이제 재미없죠. 그래도 돈이 되는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부분이죠.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자, 오정강 씨를 딱 들어가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세부 변동 내용의 오전 강의는 지분을 늘린다. 와이어트 그룹도 지분을 늘린다. 다만 4월 8일이라고 하는 특정일의 지분을 늘린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참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빠지는 날짜를 한번 봅시다. 4월 8일이죠. 그죠? 전환해서 때리죠. 근데 15일 날 공실 때리죠. 결국 뭡니까? 이들은 무조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누구도? 오전 강의도. 그리고 누구죠? 와이어트 그룹 어차피 오전 강의가. 자, 이 시나리오를 모두 알게 되면 결국은 이 사채 물량들을 그죠?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반을 여러분들께 팔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주가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엔캡 39만 원에 반절 매도하세요. MSCI 기준 가격 성립을 위해서는 주가 조정 필요할 거니까. 추가적인 부분의 매도는 라이브에서 다룬다고 했어요. 아직 반은 매도 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타점 한번 연구해 봅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반은 아직 매도를 안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샀으니 뭐 손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폭,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즐겨야 되니까. 이런 게 나오고 한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다. 아무리 규칙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왜? 다가오고 있을 때니까요. 항상. 시장의 변동성도 크니까요. 주식은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사지 마라 해도 여기 오버슈팅 나오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경각심을 낼 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대로 하신 분 있어요? 여기까지는 쭉쭉 끌어올릴 겁니다. 이 부분 경계하세요 했었는데 잠깐 보실래요? 자, 이 부분 사채 물량들을 동원해서 주가 끌어내린다는 영상인데 이거 2주 전에 찍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사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똑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익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 18일부터에 대한 몸집을 이렇게 키워버리게 되면 불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 탈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버리네요. 18일, 19일. 그죠?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주가 하락을 동반할 겁니다. 심사 일정. 이 말씀 한번 드렸고 MSCI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끌어낼 거라고. 그죠? 실제로 이 사채 물량들을 동원했죠. 이때 영상을 찍었던 거죠. 4월 4일. 근데 중요한 건 자, 공시사항의 의무는 없는 거라서 제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0일이었죠? 맞나요? 4월 4일이었네요. 4월 4일.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이게 나오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5시 29분에 나오죠. 29만 주를 상장하겠다. 4월 9일부터 때릴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얼마만큼 오전강이나 사채업자들이나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려고 하는 의도를 할 수 있겠죠. 눌러내잖아요. 결국은 친구 녀석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상환받기 원하지 나눠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가에 충격을 주면서 받기를 원치 않는다. 단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투자할 때 엔캠도 편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기 큰 자금들이 오가는 거라서 한 번에 사채 물량들을 넘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예.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문자를 새롭게 보내시는 분들은 제 개인 폰인데 010-4822-8706입니다. 새롭게 라이브방을 만들 겁니다. 예. 주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010-4822-8706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따로 여러분들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 반드시 제 개인 폰이에요 선배님들. 자,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 산업군 이야기를 지금 최근에 해드렸죠. 자, 항상 증시가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산업군을 이해하게 되면 크든 작든의 수익을 알파로 발생시킬 수 있다.
쉬어가는 과정에서 솔브레놀딩 시초가 전해액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평가 구간대다라고 해서 매도 타점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자, 지금 놓고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솔브레놀딩스 제가 나이 먹으니까 차를 잘 못 칩니다. 솔브레놀딩스. 자, 어떻습니까? 4월 29일 날짜에. 결국 뭐예요? 얘도 전해액을 다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타짜들은 시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종목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투자는 하는 거는 종목에 빠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쉬어가는 과정, 엔캠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적게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하나, 둘, 셋. 거의 4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투자의 룰이라는 겁니다. 아마 뭐랄까요? 기타 유튜버 영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왜 이렇게 이 부분 규칙, 이 부분 다 알고 있지? 세력인가? 아니요. 세력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뚜렷하나요? 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번의 스탑 펀드 매수를 받았고 1,000억 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재수없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알파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언제든 영상을 그만 찍어라라고 한다면 그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 드린다고 했죠. 엔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기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측? 좋아요. 예측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인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에요. 자, 운명을 지워서 보내드릴 거고요. 5개의 증권사에서 벌써 집중 매집이 들어왔네요. 아마도 이제 엔캠처럼 힘있게 아직 손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전액 사업부가 아닌 다른 쪽입니다. 이것도 한 3, 4배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 보내드릴게요. 선배님들 힘내시고요. 01048-22-8706입니다. 엔캠 보유하고 있다.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전고체 에코프로 머티 전액 엔캠 뒤를 이을 세 번째 핵심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할 건데 아까 첨부했던 자료에도 세 종목을 일러드릴 겁니다. 왜? 엔캠이라는 종목도 설명해 드리면서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놀딩스를 같이 이야기했죠. 동아기업까지. 이번에도 역시나 세 종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이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가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 주위에 계신 분도 같이 오세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엔캠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이게 혹시나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이거는 스팸 문자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주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엔캠 세미나라고 해서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거는 바로 제가 수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월 30일 기준으로 MSCI 편입이 되는 리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과정은 18일, 19일에 있었던 과정이고요. 리뷰 과정은 서류 심사, 마약 검사 과정이라고 편히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데 그 가격 몇 점의 가산점을 얻었는지 이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MSCI 퍼센티지와 가격의 룰 그리고 5번째 핵심 소재 이것도 한 번 더 첨부해 놨는데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가격과 거래량 이게 정확히 일치되게 되면 강한 기계 힘으로 들어올리고 또는 훼손을 시키고 그죠?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주고 추가적인 급락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닌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만들었던 이 MSCI 기준 가격의 룰입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MSCI 이 지수 펀드 매니저들도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만들었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저에게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도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자, 뭐 라이브에서는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뭐 산업군, 그죠? 어떤 영상인지 한번 교육 자료인데 잠깐 보실래요? 자, 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엔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다루고 있어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도 다루고 있어요.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010-4822-8706에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자, 근데 어떤 영상을 다루는가, 어떤 교육을 다루는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